차교수와 고등학교 세계물리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비탄성 충돌입니다. 우리 이 충돌 문제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탄성 충돌을 공부한 다음에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와 일과 에너지를 공부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하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잘 안 다음에 우리 비탄성 충돌을 공부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충돌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배운 걸 복습하면은 두 물체가 충돌해서, 이 충돌한다고 하는 건 두 물체가 서로에게 힘을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충돌 전에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로 옵니다. 그리고 충돌하는 짧은 시간 간격 동안에 두 물체의 속도가 바뀌어서 날아가죠. 이랬을 때 이 충돌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구분할 때 먼저 두 가지 양을 보는데, 하나는 운동량이죠. 이 운동량은 충돌 문제에서는 항상 보존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돌 문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내력만 받고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입니다. 그리고 내력의 합은 당연히 0이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으면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탄성 충돌이건 비탄성 충돌이건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체의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보존될 수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 개를 이름을 나눠 부릅니다. 하나는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 보존되지 않는 것은 비탄성 충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충분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충돌 문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무엇으로 구분하기도 하냐면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반발계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충돌 전에 두 물체의 속력 사이의 차이, 이걸 상대속도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V2에 대한 V1, 두 번째 물체에 대한 첫 번째 물체의 상대 속도가 V1 빼기 V2 이러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충돌 후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렇게 상대 속도 사이의 B로 반발계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반발계수 E가 1이면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탄성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탄성 충돌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운동량 보존과 운동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탄성 1차원 탄성 충돌의 경우에 충돌 후에 속도를 다 구했죠. 그랬더니 반발계수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반발계수가 1이 나왔죠. 근데 반발계수가 1보다 작은 경우를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은 물론 충돌 전, 충돌 후 총 운동량은 같지만 운동 에너지가 충돌 후에 총 운동 에너지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경우, 그게 바로 반발 계수가 0인 경우인데, 그걸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완전 비탄성 충돌, 이제 E가 0이 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V1 프라임 빼기 V2 프라임이 0이어야 되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이 같아야 되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충돌 후에 두 물체의 속도가 같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경우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두 물체가 붙어서 결합해서 같이 가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성 충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비탄성 충돌에서도 운동량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보존돼야지 되죠. 그런데 충돌 전후에 총 운동 에너지가 같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충돌 전후의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주위에서 이제 경험하는 충돌에서는, 비탄성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비탄성 충돌에서 충돌의 경우에 어떤 경우가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줄어들지, 이거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알 수가 있고 알 수가 없고, 충돌마다 두 물체의 성질에 의해서 많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도 하고 조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당구를 칠 때 당구공은 어떻습니까? 당구공은 매끈매끈하죠. 이런 매끈매끈한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한
손실이 되지 않아서 거의 탄성 충돌로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테니스 공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이 겉표면이 이렇게 미끈덕미끈덕 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이제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충돌 때마다 운동 에너지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퀴즈를 2개만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이 완전 비탄성 충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중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고르라. 이 중에서 한번 이런 용어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번 골라보세요. 자, 여기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면 어떤 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완전 탄성 충돌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옛날 교과서에는 어떤 경우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냐면, 2는 1인 경우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부르고, 2는 1이 아닌 경우를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 2는 0인 경우를 비탄성 충돌,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혼동이 오는데, 자,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면, 운동 에너지가 완전하게 보존되거나, 운동 에너지가 좀 적당하게 보존되거나, 이런 건 없겠죠. 보존되면 그냥 다 보존되죠. 그래서 탄성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비탄성 충돌은 어떻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손실되는 경우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한 많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한 많이 손실되는 경우를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은 이건 이상한 말이다. 운동 에너지와 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그냥 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한번 퀴즈를 하나 보겠습니다. 충돌 후 운동에너지 손실이 최대인 충돌이 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다음 중 완전 비탄성 충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운동에너지는 무엇입니까?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래서 V가 속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운동에너지 손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충돌 후에 한 물체가 정지한다. 충돌 후에 두 물체가 모두 정지한다. 충돌 후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충돌 후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 이 경우에 어떤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운동 에너지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몽땅 다 없어져 버리는 게 가장 많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입니까? 충돌 후에 속력이 다 0이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충돌 문제에서는 충돌 후에 두 물체가 전부 다 정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보존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이 0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두 물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 후에도 어때야 됩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지 되니까 운동량이 0이면 안 되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물체가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가 모두 정지할 수는 없는데, 우리 나중에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충돌 후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그때 가장 많이 개별적인 충돌에서 그 경우가 가장 많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이걸 우리가 반발계수로 얘기하면, 아까 반발계수에서 뭐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어요? 2는 0이 비탄성 충돌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V1'과 V2'이 같은 경우,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충돌 후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돌 문제에서는 구하는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라고 그랬죠. 근데 이 1차원 운동에서는 각 물체의 속도를 한 개의 숫자만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어떻습니까?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숫자
숫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충돌 전에 이렇게 운동량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완전 비탄성 충돌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같이 가면서 속도가 하나밖에 없죠. 이 속도 하나 구하려면 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식 하나가 바로 충돌 문제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이 나중 속도를 운동량 보존 법칙만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까 충돌 전 운동량은 M1V1 더하기 M2V2고 충돌 후 운동량은 M1 더하기 M2V 프라임. 속도가 같으니까 M1V 프라임 더하기 M2V 프라임이 바로 충돌 후 이제 운동량이죠. 그럼 여기서 모르는 게 뭐 하나밖에 없어요. V 프라임 하나밖에 없으니까 V 프라임을 이렇게 딱 구할 수가 있다. 식 하나면 다시 말하면 운동량 보존만으로 이렇게 식 하나로 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어떨지 보겠습니다. 2차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같은 선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상에서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는 충돌한 다음에 같이 움직이죠. 이때는 어떻습니까? 충돌 후 속도가 벡터로 나타나는데 이 벡터가 성분이 두 개 있기는 있지만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할 것 같으면 식 하나 가지고 V'이라는 벡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운동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운동량 보존만으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MV1, 여기는 이제 속도 표시를 하는 거죠. 더하기 MV2는 M1 더하기 M2, V'의 속도, 벡터, 이렇게 하니까 V'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벡터식 하나만으로 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X성분은 요 우변의 X성분, Y성분은 충돌 후 속도의 Y성분은 우변의 Y성분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 식 하나만으로, 이게 물론 벡터식이고 2차원식이니까 여기서 식이 두 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이 식만으로 우리가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은 공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없습니다. 충돌 문제는 항상 평면 위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이 가장 복잡한 충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나 충돌 문제를 우리 예제를 풀어보면서 운동량 보존과 운동에너지 보존 또는 운동에너지 손실 같은 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느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여기 그림에 써 있는데 두 물체 A와 B가 충돌합니다. 충돌하는데 여기 충돌 전 속도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충돌 후에 B의 속도를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 하나뿐이죠. 그러면 요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건 탄성 충돌이건 간에 모르는 거 하나뿐이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바로 이용하면 되죠. 운동량 보존 법칙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바로 이것인데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은 저기다 두 개, 질량하고 속도를 곱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2하고 요거 두 개 더하고 충돌 후에는 2 곱하기 1하고 4 곱하기 V에서 요거 두 개 더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다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우리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V를 충돌 후 속도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4m/s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한번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과 충돌 후 하면 아까처럼 A와 B의 충돌 전 운동 에너지와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것 같으면 충돌 전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1 프라임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충돌 전에는 25줄, 충돌 후에는 1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충돌 전에는 8줄, 충돌 후에는 32줄이 나왔는데 충돌 전에 두 개를 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두 개 합하면 33줄이 되고 충돌 후에도 두 개를 합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거 33줄이 되죠. 그러면 우리 이 충돌은 어떤 충돌이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됐죠. 그래서 이건 탄성 충돌이구나 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충돌 전 속도는 이렇게 똑같은데 충돌 후 속도가 A가 아까는 1m/s라고 그랬죠. 이번엔 2m/s가 되면서 B의 속도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저 두 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을 구해서 식을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요 V를 구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3
3.5m/s가 나옵니다. 아까는 4m/s가 나왔는데 요게 2m/s 되니까 요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충돌 전 운동 에너지,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이제 더합니다. 더했더니 충돌 전은 33줄 똑같겠죠. 충돌 후는 어떻게 되나 봤더니 요거는 28.5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가 손실이 됐죠. 그래서 이건 비탄성 충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A와 B의 속도가 다르죠. 이건 결합해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없죠. 이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다른 문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다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충돌 전 이제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건 아까하고 똑같고, 충돌 후의 속도가 A가 3m/s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V를 한번 구해보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구할 것은 V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 써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 이렇게 구해서 식을 이렇게 구했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V가 딱 나왔더니 봤더니 V가 3m/s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m/s가 나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에. 그래서 그때 충돌 전 이제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충돌 전,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 이렇게 계산했더니 우리 충돌 전 운동 에너지는 33줄 똑같은데 충돌 후 운동 에너지는 27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아까의 경우에 보다도 충돌 후 A, B의 속도가 다를 때보다도 이건 어때요? A도 3m/s고 B도 3m/s니까 요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구나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이건 어떻습니까? 아까 비탄성 충돌인 경우보다도 운동 에너지 손실이 더 크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A의 속도를 어떻게 다르게 바꾸더라도 요것보다 운동 에너지 손실이 더 큰 거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로 언제 계산을 해봐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완전 비탄성 충돌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탄성 충돌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운동량과 연관되는 문제들을 몇 문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